자, 반갑습니다. 지난번 원격 수업하고 또 한다 그죠? 자, 지난 교실 수업 이어서 선생님 계속 수업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이 허울 법칙 그래프 생긴 거 하고 공식까지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수업을 하면서 뭐 어느 선생님들이나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거 억수로 중요합니다. 라고 아마 몇 시간 얘기하겠죠. 어, 허블 법칙이 나왔을 적에도 선생님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좀 잘 들으라고 몇 시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했는데 늘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것도 그냥 뭐 다른 것들하고 같이 묻어가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그러네요. 뭐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허블 법칙이 사실은 그 상당히 좀 중요한데 뭐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허블 법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것이 다른 거에 좀 묻혀서 잘 도드라지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 지난 시간에 선생님 이 허블 법칙에 나오는 요거 허블 상수의 그 단위를 이렇게 쓰지 마라 그랬죠. 메가파섹분의 속력 킬로미터 퍼 세크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 오늘 이 값을 좀 한번 얘기해 봅시다. 67.8이죠. 67.8. 뭘,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그 외부 은하가 1메가파섹 떨어져 있는 MPC 1메가파섹 떨어져 있는 은하는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속력이 67.8km per sec. 초속 67.8. 초속 67km면 우수 빠르다 그죠? 초속 1초에 67km면 여기서 67km면은 어디쯤인가? 한 울산 되나? 울산 정도 되는 데까지를 1초 만에 딱 가는 그런 속력인데 우수 빠르다 그죠? 근데 이제 그게 1메가파섹이 뭡니까? 메가는 10의 육성을 얘기하죠. 그리고 파섹은 3.26 광년을 얘기합니다. 3.26 광년. 그러면 MPC 메가파섹은 326만 광년을 얘기하겠죠. 326만 광년이면은 너무나 멀죠. 아, 너무나 멀어서 거기서는 아무리 빨리 1초에 67.8km로 이렇게 뭐 1초 가고 2초 가고가 뭐 하루 종일 가고 1년을 내 가더라도 326만 광년에서 보면은 별로 표시도 안 날 거예요. 표시도. 뭐에 비유를 할까요? 1g, 뭐 1g의 몸무게는 개미한테는 어마무시한 몸무게겠죠. 개미 몸무게보다 더 크겠네. 근데 코끼리한테 몸무게 1g은 뭐 1g이 더해지나 빠지나 뭐 코끼리가 밥 안 먹고 나면은 뭐 몇십 킬로그램 늘 것이고 똥 안 누고 나면은 또 뭐 그만큼 빠질 거고 해서 그 1g은 별로 표도 안 나는 걸 겁니다. 1메가파섹은 너무나 멀다 보니까 거기에 후퇴 속력이 별로 표시가 안 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 만약에 10메가파섹 떨어져 있는 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1초에 6, 요 곱하기 10을 하면은 678km. 678km면 김에서 어디쯤 되겠나? 남한은 넘어서 평양까지 가나? 1초 만에 그냥 평양까지 가고도 남는 그런 속력으로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 아무리 10메가파섹이지만 아주 빨리 멀어져 가고 있죠. 물론 그보다 더 멀리 있는 것은 더 빨리 멀어져 가고 있고, 결국 우주가 이렇게 팽창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과서 이 풍선 그림에 잘 나타나 있죠. 이렇게 팽창을 하는데, 여기 있던 게 여기 그쳐서 이렇게 팽창을 하는데, 어, 풍선이 이렇게 커져가고 있죠. 풍선이 우리 우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가고 있는데, 보니까 동전과 동전 사이의 간격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죠. 점점. 그래서 어떤 동전에서 보니까 옆에 있던 동전, 더 멀리 있는 동전은 더 멀리 가고, 가까이 있는 동전은 조금만 가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그 최저 대응으로 벌려 하니까 기존 바로 옆에 있는 애는 한 칸만 가고, 그 옆에 있는 애는 두 발 가야 되고, 쫙 멀리 있는 애는 겁나게 빨리 이렇게 가야 전체적으로 골고루 팽창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 풍선을 이렇게 풍선이 부풀어 오를 적에 동전과 동전 사이의 간격으로 생각하면은 아주 좋다. 우주가 그런 식으로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아이고, 쌤한테 가려서 안 보이네. 이리로 갈까?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선생님 얼핏 했던 얘기죠. 허블 쌤도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죠. 외부 은하들이 이 지구라고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은하라고 해야겠죠. 우리 은하.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우주는, 이게 또 우리 은하라고 잘 써놨네요. 우주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팽창하는 건가? 하고 허블 쌤도 약간 좀 기대를 했다 그랬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까 이 그림에서 볼 때 그 우리가 어느 이제 동전이었다면은 다른 동전에서 볼 적에도 자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모두가 자기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구나. 우주의 중심은 이걸로는 확인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이제 금방 깨닫게 됐습니다. 요 모양을 요 뒤에 그 작은 탐구 해가지고도 있는데, 사실은 앞에 이 풍선 모양을 이해했다면 굳이 요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조금만 보자면, 요 지금 노란 점들은 그 각각의 우주에 있는 은하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파란 배경은 우주일 것이고, 이게 팽창해 가면서 노란 점들 사이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A에서 B와 C를 볼 적에도 그렇고, C에서 A와 B를 볼 적에도 그렇고, B에서 A와 C를 볼 적에도 서로 다 멀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전에 다시 여기 와서 이 모양을 얘기할 적에 풍선에 굳이 동전을 붙였나? 옛날에는 이 점을 찍었습니다. 점을 찍어가지고 점과 점 사이, 무슨 매직 같은 걸로 점을 꼭꼭 찍었는데, 점을 찍은 풍선을 이렇게 불어서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설명했을 적에, 교과서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을 찍는 대신에 동전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점을 찍으면 풍선을 이렇게 불면 점도 약간 좀 이렇게 커지죠. 풍선이 커지는 것처럼. 점이 커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우리 은하도 이렇게 커진다는 것을 얘기하죠. 실제로 은하는 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우주가 팽창을 할 적에 은하와 은하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커지는데 별과 별 사이의 간격도 커지는 거 아닌가? 즉 별과 별 사이의 간격이 커진다는 것은 우리 은하가 커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렇게 착각들을 잘 하는데, 실제로 은하 내에 있는 별들은 이렇게 우주 팽창하는 거랑 무관하게 서로 멀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풍선이 커지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는 동전으로 이렇게 교과서 그림을 그려 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페이지까지 설명할 겁니다. 이 페이지는 이 페이지 역시 중요한데, 이 페이지는 아주 엄청난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늘 이야기라는 말을 좀 잘 쓰는데, 이 우주에 대한 거대한 이야기의 아주 멋진 결론입니다. 그냥 소박하고 사소한 결론이 아니라 정말 웅장하고 대단한 결론입니다. 이것은 허블 선생님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허블 선생님이 관측을 해서 그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알게 된 뜻밖의 어마어마한 반전이 생겼던 거죠. 뭔데 이렇게 대단하게 얘기할까? 한 줄 한 줄 한번 읽어봅시다. 은하의 후퇴 속도는 우주의 끝에서 가장 크다. 맞습니까? 그렇죠? 아까 1mpc, 1메가파섹 떨어져 있는 거는 68.7, 10메가파섹 떨어져 있는 거는 그거 10배. 그렇게 되면 제일 끝에 있는 것은 아주 빨리 멀어져 가고 있겠죠. 그 중에 제일 끝에 있는 거, 제일 끝에 있는 외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뭐 확실히 모르지만 그것이 우주의 끝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주의 끝에. 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력으로 그 후퇴를 하고 있을 것인데, 가장 빠른 속력이라면 광속이죠. 광속. 그 외부 은하, 우주 끝에 있는 외부 은하는 광속으로 팽창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주의 끝에 있는 외부 은하는 지금 광속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 허블 법칙을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광속이죠. 광속은 허블 상수에다가 그 은하까지의 거리, 그 은하가 얼마큼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 은하까지의 거리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R을 잘 보면, 이 R은 뭐였습니까? R은 어떤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였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제일 끝에 있는 은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이 R은 우주의 제일 끝에 있는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죠. 여러 은하 중에서. 그러면 이 우주의 끝에 있다면은 그 끝은 곧 우주의 크기를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우주의 크기. 그래서 이 R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은 H분은 C가 되죠. 허블 상수분은 C. 광속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허블 상수도 관측을 통해서 아까 68.7km/s 오버 MPC 우리 정했죠? 그렇게 하면 뜻밖의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 가장 멀리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 이걸 그것이 우주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허블 선생님이 깜짝 놀랐겠죠. 자기는 허블 그냥 그 외부 은하들이 야들 얼마나 빨리빨리 멀어지고 있나 그것만 확인했을 뿐인데, 그걸로 우주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멀리 있는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애가 광소로 갔다면은 거리와 속력을 알면은 거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 수가 있죠. 가는데 걸린 시간, 거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근데 그 시간이 뭘 의미하는 거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즉 우주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즉 우주의 나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것은 허블 상수의 역수예요. 허블 상수의 역수. 아까 우주의 크기도 그렇고 우주의 나이도 그렇고 허블 상수만 구하면은 이걸로 바로 우주의 크기와 우주의 나이가 바로 나오죠. 이 대목에서 선생님이 사실은 교실이라면 방방 뛰면서 여러분 자는 볼때기를 꼬집어 가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한 대상이죠. 과학, 천문학, 과학, 지구과학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학문의 대상이죠. 철학, 종교까지 그 범위가 넓어질 정도로. 근데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주의 크기나 우주의 나이나.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측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뭐 주로 굳이 얘기를 한다면 종교에서 철학에서 이렇게 다뤄왔는데,
그냥 뭐라고 했겠어? 그냥 크다. 그냥 무한하다. 뭐 영원한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잘 모르니까. 근데 허블 상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숫자로 우주의 크기는 얼마다. 우주의 나이는 몇 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아까 스님이 정말 장엄한 이 마지막 결과가 나오게 됐다라고 했는데 허블 법칙이 가져온 이 나비 효과, 허블이 관측한 걸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크기와 나이로 이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발견이라고 선생님 생각을 해요. 아마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거는 뭐 과학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교과서 요 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좀 선생님 말의 의미를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여기 요거 좀 한번 해보세요. 광속의 10분의 1로 멀어지는 은하까지 거리는 몇 파섹인지 그 아까 공식을 이용하면 여러분 풀 수 있을 겁니다. 요거 꼭 풀어보고 오늘 숙제는 이겁니다. 구글 폼에 여러분이 적어야 될 거는 자 우주가 팽창하면 은하의 크기도 커지는데 은하의 크기도 커진다. OX X라고 했죠 아까. 그까지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아까 뭐 풍선은 커져도 동전은 커지지 않는다. 그래서 동전이 곧 하나의 은하를 얘기하는데 그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우주가 팽창한다고 해서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까지 얘기했죠. 이유는 얘기 안 했죠. 근데 그 이유는 뭐 사실은 우리 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거고 뭐 해서 굳이 물을 필요는 없는데 생각을 해보면 생각해 볼 만한 좀 생각거리입니다. 그래서 구글 폼을 열어서 왜냐하면 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좀 적어주기 바랍니다. 좀 힌트를 준다면 약간 좀 순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순서까지만 선생님 힌트를 주겠습니다. 우주 팽창과 은하의 생성의 순서 힌트를 너무 많이 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우주 팽창하는 거랑 뭐 은하가 팽창하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이지 않겠나라고 아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구글 폼에 이 내용을 여러분 입력하면 입력한 것으로 선생님 뭐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입력되어 있어야 출석에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민정. 이것은 평소 수업이랑 좀 다르죠. 평소 수업은 교실에 앉아 있으면 출석인데 교실에 앉아 있는데 구글 폼을 적지 않았다. 그러면 뭐 딱히 뭐 선생님 잘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민정 뭐 하진 않겠지만 요 수업은 하지 않으면은 또 여러분들 입력한 시간이 딱 나오거든요. 그 시간 통해서 선생님이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반은 월요일 1교시, B반은 화요일 2교시, A반은 수요일 1교시, D반은 수요일 4교시. 시간 맞춰서 잘 들어와서 하도록 합니다. C반은 화요일 5교시도 있는데 C반 화요일 5교시는 어떡할지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연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 연락을 줄 테니까 잘 확인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